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영국, 프랑스 지도자들과 함께 노르망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된 바탕은 2차 대전 참전 이후 동맹을 유지한 것인데 지금은 그 동맹을 저버리고 독재 국가와 가깝다고 경고하는 오피니언 글이 눈에 띕니다. 러시아 대통령과 중국 주석은 두 나라는 어느 때보다 동맹이 강하다면서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난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전투기가 미 해군 비행기를 국제 영공에서 3시간 사이에 3번이나 가로막았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왕세자가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살해 지시를 했다는 게 정설이 된 이후에도 사우디의 핵 기술을 전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상원 의원은 미국의 이익을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 가족의 사우디 사업에 열중하는 처사라고 비난합니다. 북한이 다시 미국에 대한 인내심이 줄어든다고 미국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노동신문을 통해 미국이 셈법을 바꾸고 북한의 요구에 화답하지 않으면 싱가포르 회담 공동성명은 빈 종이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장관과 부통령이 멕시코 대표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안에 대해 협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거의 모든 정치인들도 이민과 관세 부과를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이제 행정부의 무역 정책이 아니라 연방준비제도의 정책에 따라 움직입니다. 버니 샌더스 민주당 예비선거 선두주자가 월마트 패밀리는 그토록 부자인데 월마트 풀타임 직원들은 푸드 스탬프 보조를 받는 것이 부조리함의 극치라고 다시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축구 최강대국이 되기 위한 세 번째 단계인 외국 선수에 대한 공산주의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붉은 고기처럼 흰색 고기도 심장에 나쁘기는 마찬가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붉은 고기나 흰색 고기를 모두 끊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유럽이 참 가깝기는 하네요. 미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럽 여행을 자주 다니시는데 정말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래서 노르만디 상륙작전 7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아일랜드로 옮겨서 아이리쉬 총리와 함께 지금 잠깐 기자회견하고 있습니다. I'm sure it's going to work out well. I know they're focused very heavily on it. 보통 이제 늘 회담하기 전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가운데 뭔가 하나 이렇게 놓고 지금 그 가운데에 보이는 작은 조형물은 노르만디 상륙작전 75주년을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나라 지도자가 의례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이고 무역이 그렇고 그런 얘기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Well, I haven't heard those comments, but, we have the cleanest air in the world in the United States, and it's gotten better since I'm president. We have the cleanest water. It's crystal clean, and I always say I want crystal clean water and air, so I haven't heard his comments, but we do have. 네, 역시 유럽에 가서 대통령이 이제 다른 나라 총리와 함께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의 기후 변화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질문으로 나오는군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변화 같은 것은 가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미국이야말로 어느 나라보다도 깨끗한 정책 또 클린 워터 그것도 크리스탈 클린 워터 이런 것 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분위기만 전해드렸고요.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빡빡하고 또 아주 강도 높은 그런 일정으로 오늘 현재는 지금 아일랜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미국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또 이것이 과연 올바른 위치인가? 그대로 나가야 되는가? 아닌가?
뭐 정치인이나 역사학자들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우리 모두 오늘의 미국을 진행하는 저를 포함해서요. 살기에 바쁘긴 하지만 가끔씩 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아니면 오늘의 미국을 다른 지역 뭐 미국의 조지아주나 뭐 하와이뿐만이 아니라 전역에서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도 미국이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다른 나라는 미국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떠한가, 미국 내부의 미국의 현재의 위치에 대한 어떤 그 어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은 어떤가 하는 것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요. 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의 전투기가 국제 그 영해에서 미국 해군 비행기를 175분, 거의 3시간이죠. 3번이나 중간에 이제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인터셉티드 했다는 거거든요. 제6함대 소속의 그 에어크래프트를 그랬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미국의 제6함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하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그 US 네이비 그 그 8A 그 포세이돈이요. 이거 또 그 러시아의 그 전투기 그 Su-35인데 너무나 그 빠른 속도로 미국의 그 에어크래프트를 인터셉트를 했기 때문에 미국의 그 조종사와 승무원이 굉장히 위험했었다.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면서 미국은 국제법을 그대로 지켰는데 이것은 러시아의 도발적인 행위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노르만디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서 뭐 프랑스, 영국, 미국 대통령 전부 참전 용사들이 지금은 뭐 그 당시에 10대였어도 뭐 90대가 되고 하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기념식을 했는데 그 순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금 러시아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그 세인 그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러시아 그 국제 경제 포럼이 열리고 있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두 나라가 그 외교 관계가 수립된 게 70주년이다 하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동맹 이런 것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이 강한 동맹을 더 키워야지 된다는 게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뭐 크렘린궁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 푸틴 대통령을 향해서 정말 우리 너무 중국은 전례 없다는 그 단어를 그대로 썼어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러시아와 가까운데 또 역시 뭐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 계속 이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무역이라든가 투자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게 국제 경제 포럼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두 나라가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호주의를 비난을 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서는 1대1로 벨트 앤 로드 그 기간 산업 프로젝트 같은 것이 있는 것이고 러시아로서는 중국 상품을 많이 그 수입을 하죠. 최근에 뭐 2018년을 기준으로 할 때 1년 전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역 거래량이 27.1%나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푸틴을 좋아한다고 하고 미국의 여러 정보국 수장들의 말보다 푸틴의 말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전 대통령부터 해왔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러시아에서 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풀어준다 할지라도 의회의 승인 같은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의회에서는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공화당 사이에서 높으니까 그냥 가만 있긴 하지만 러시아에 대해서 모든 경제 제재 풀어주고 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미국이 우리 러시아에 대해서도 경제 제재를 한다. 그리고 중국은 이게 뭐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부당한 그 무역 전쟁 위협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두 사람이 뭐 맞는 거예요. 이슈가 서로 맞기 때문에 미국을 비난하면서 지금 손잡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내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좋아하고 사이가 좋아. 블라디미르 푸틴도 아주 우리 사이가 좋아라고 얘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독재자잖아요. 독재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 그런 그 형태와 공산주의 형태, 사회주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나라 지도자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싫어하고, 또 하나가 지난번에 이제 그 힐러리 클린턴의 부통령 후보였었죠. 팀 케인 그 상원 의원이 버지니아주 여전히 지금 상원 의원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열심히 뭔가를 그 요구를 하고 연구를 해서 결국은 날짜 이런 것을 샅샅이 밝혀냈는데, 왜 워싱턴 포스트의 칼럼니스트이기도 한 사우디 국적의 자말 카쇼기를, 이 자말 카쇼기가 사우디 왕가에 대해서 뭐 좀 비난도 하고 했다 해서 결국은 사우디의 왕세자 무하메드 빈 살만 MBS가 살해를 지시했다 하는 게 미국 정보국에서도 내린 그런 결론이고 세계에서도 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게 이 자말 카쇼기가요. 2018년 10월 2일이었는데 그가 숨지고 나서도, 숨지기 그 전에는 많이 그랬고요. 그 숨지고 나서도 두 번이나 이 트럼프 행정부가 어떠한 그 특별한 요청을 하고 허가를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핵기술을 전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공화당 정치인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또 이런저런 경로로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정치인들도 돈이 많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러니까 정치 자금을 이래저래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도 입을 가만히 닫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다. 어떻게 칼럼니스트를 살해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계속 핵기술을 줄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자료를 받아냈습니다. 팀 케인 그 상원 의원이요. 그래서 팀 케인 상원 의원이 얘기하기를 이것은 국제적인 어떤 매너에도 맞지 않고 미국 국가의 국격과 미국인의 이해를 생각하는 것보다 대통령 패밀리가, 특히 이제 사위가 그 왕세자요. 그 프린스 무하메드 빈 살만과 굉장히 친하잖아요. 별밤에 사막에 텐트 치고, 그 텐트도 뭐 이만저만한 텐트가 아니겠죠. 오만 현대시설 다 갖춰진 텐트인데, 그리고 며칠 밤을 같이 자고 오고 하는 사람이고, 역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집안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굉장히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패밀리 비즈니스다. 이번에 영국 여왕이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대통령 그 자녀들이 쫙 가서 파티에 참석을 하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패밀리 비즈니스다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역시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그 사우디의 왕세자도 지금 30대밖에 되지 않은 뭐 독재자, 살해자로 보고 있는데 왜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푸틴 뭐 이렇게 독재자, 살해자, 뭐 헝가리 지도자도 좋아하고 터키 지도자도 좋아하고 하잖아요. 이래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금 D-Day 75주년 기념이, 사실은 오늘이 미국은 6월 5일이죠. 내일입니다. 유럽은 벌써 날이 밝아서 그곳에서 기념식을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USA Today에 예전에 이름 많이 들어보신 그런 그 사람입니다. 니콜라스 번스라고요. 이 사람은 뭐 공화당, 민주당 대통령 아래서 전부 그 국무부에서 차관을 지냈고, 그리고 나토의 그 미국 대사도 지냈기 때문에 이때 할 수 있는 말을 USA Today의 어떤 그 어피니언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D-Day라는 것. 미국이 1차 대전에는 참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에 결국은 참전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게 이제 그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 당시에는 이제 커맨더였고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됐지만, 그리고 그 참전하기로 결정을 했었던 사람은 그 당시에 그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이잖아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을 통해서 미국의 젊은이들이 지금 고귀한 그 뜻을 갖고 우리의 선스가 우리 국가의 프라이드를 갖고 그곳에 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고통받는 인간들을 자유로 하기 위해서 그들은 축복받아야지 됩니다. 그 고통받는 인간들이라는 그 휴먼 빙이 특히 이제 그 아돌프 히틀러로부터 어떤 그 프렌치 사람들을 그 당시에 많이 했고 해서 수많은 미국의 젊은이들도 그곳에 가게 됐고 결국은 그 1차 대전 때 참전하지 않아서 6천만 명이나 숨졌던 이런 것을 그 당시에 히틀러와 그 무솔리니 아래에서 30년대예요. 그것을 딱 생각을 하고 이 루즈벨트가 결국은 이렇게 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아이젠하워가 정말로 그 유럽을 해방시킨 그레이트 그 크루세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때의 그 역사의 75주년이다 하면서 그 당시에 미국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 결국은 그 승리로 2차 대전이 동맹국의 승리로 이끌어 결과가 나왔지만 그것은 미국의 군대에 강한 것만이 아니라 영국이나 캐나다 군대도 미국과 함께 그리고 그들이 함께 노르만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능력, 용기, 파워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유럽이 자유롭게 됐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차 대전 때 하지 않은 그런 것을 2차 대전 때 해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은 뒤에 루즈벨트는 유럽에서 그 동맹국을 동아시아로 이렇게 나가서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이렇게 미국이 해서 결국은 해리 트루먼도 나중에 대통령이었을 때 6.25에 미군을 보낸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미국이 강해진 거다. 미국이 강한 것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바탕이 되지만 우리의 동맹들이 미국의 그 이해관계에 있어서 미국이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미국을 도와야지 하면서 그 뒤로 쭉 미국의 라이벌 러시아 중국과 싸울 때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이 미국 편에 있었고 가장 최근에는 뭐 그 알카이다가 미국을 공격을 했을 때도 나토군이 딱 그 미국에 이렇게 힘을 보태주고 이랬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 유럽이나 아시아의 동맹국이 없으면 오늘날이 되지 못하는데 그런데 지금 미국 대통령이 뭐 헝가리 총리를 가까이 하고 그 헝가리의 그 뭐 독재나 마찬가지죠. 아주 그 독재죠. 네. 독일의 그 앙겔라 머르켈을 비난하고 캐나다 총리를 비난하고 나토를 비난하고 2차 대전 이후에 창설한 유엔도 비난을 하고 그 유엔이나 나토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이 큰 것도 있는데요 하면서 지금 노르만디 상륙작전 75주년을 맞아서 미국은 다시 한번 그때를 생각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세대에 우리가 동맹국이 없다면 친구 없이 어떻게 미국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2차 대전의 경험을 윈스턴 처칠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영국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또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똑같이 한 사람은 그 윈스턴 처칠이 한 쓴 대서양 헌장 초본을 또 한 사람은 타이핑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로 줬는데 동맹이라고 하면 너무 어피셜한 단어고요. 친구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윈스턴 처칠이 동맹국과 싸우는 것도 나쁘다. 그러나 동맹국과 싸우는 것보다 더 나쁜 것 유일하게 하나가 있다면 동맹국 없이 싸우는 것이다. 언젠가 미국이 누군가와 싸우게 될 때 아무도 미국 편 드는 사람이 없다면 그게 지금 미국이 나아가고 있는 아메리카 퍼스트 나 홀로 미국주의다 하는 것을 경고를 한 지금 그 니콜라스 번스 씨는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입니다. 그 전에 공화민주에서 국무부 차관도 했고 또 나토의 미국 대사도 했고요. 또 있죠. 김정은 위원장과도 좋은 거 좋고 나쁜 거 나쁘고 협상할 것 협상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미국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중국과 너무 싸우는 것도 신냉전이 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고요. 체크 앤 밸런스입니다. 동맹을 유지하면서. 잠시 뒤에는 미국의 중요한 흐름 그리고 북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은 그 분위기를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확정되기도 힘들고, 그러나 뭐 이런 그 성향이다, 뭐 이런 것을 전해드리겠는데, 하원이 지금 그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전원 230명에 공화당 의원들 7명이 합쳐서 American Dream and Promise Act of 2019이라고 해서 드리머들에게 시민권까지를 주는 그런 법안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뭐 상원에서 통과되기도 힘들고 대통령이 서명하기도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민주당이 드리머를 생각을 하면서 어렸을 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 따라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모가 서류 미비자였고 나도 서류 미비자였다 해서 이게 그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통과되지 않으니까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다카라고 해서요. 이제 그 젊은이들이 미국에 머물 수 있게 해주고 있는데 그 다카 수혜를 받는 사람을 포함해서 이 드리머들에게 여러 가지 그 조항은 있어요. 뭐 미국에 얼만큼 살아야지 되고 교육은 어느 정도 받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그런 형태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주고 나중에 시민권자가 될 수도 있게 하는 이 안이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통과는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고요.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페이크 뉴스. 미국 사람들이 테러리즘보다도 페이크 뉴스를 더 걱정하고요. 이민, 기후변화, 인종차별보다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를 더 염려한답니다. 퓨 리서치사니까 가장 좀 그 전형적인 아니면 그 평이한 그 여론조사 기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하느냐면 페이크 뉴스가 자꾸 나오면은 정부에 대한 믿음도 없어지고 또 언론에 대한 미디어도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페이크 뉴스도 완전히 가짜 뉴스가 있고 그리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시키는 미스인포메이션도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아무튼 뭐 합쳐서 뭉뚱그려서 페이크 뉴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미국 사람들 54%가 이게 페이크 뉴스가 너무 많아지니까 미국 여러 뭐 정부라든가 이런 기구에 대해서 신뢰감이 떨어진다라고 했고 역시 비슷한 51%가 정치 리더들이 일하기 힘들 거다. 페이크 뉴스가 자꾸만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페이크 뉴스에 대해서는 지금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퓨 리서치사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언론을 더 많이 비난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매체가 진보적인 매체가 보수적인 매체보다 비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보수적인 매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거의 모든 진보적인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비율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 공화당 이렇게 언론의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은요. 공화 민주를 다 합쳐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그 미디어보다는 정치인들이 페이크 뉴스와 사람들을 오도시키는 미스인포메이션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 얘기를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다던가 그 거짓인 얘기를 한다던가 하고 그다음에 또 금방 오디오도 있는데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지? 나 그런 말 절대 한 적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좀 그런 성향이 있었으니까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대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어떤 정책이 본인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일일이 그 챙기면서 그것에 그 거짓이라는 것에 대통령이 거짓과 미스인포메이션을 뿌리고 또 그게 드러나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페이크 뉴스라고 하는 것을 비난을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받아당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야.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번에 퓨 리서치사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미국의 일반인들은 오히려 미디어는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뭐 로비스트라든가 또 어떤 그 운동권들 있잖아요.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 미스 인포메이션을 만들어낼 때 그 저널리스트들은 오히려 그것이 이게 사실과 다르다 하고 고치려는 노력을 많이 한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의 미국에서도 그런 노력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또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보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퓨 리서치사가 이 오늘의 미국의 마음까지도 대변을 해주고 있네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페이크 뉴스는 누구에게나 마이너스가 되죠. 단기적으로는 왜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진실이라는 것이 또 진실도 해석하기에 따른 진실이 있고 완전한 진실이 있잖아요. 완전한 그 변치 않는 명제. 시대 정신과 상관없이 그런 진실이라는 것은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쓰러뜨려도 또 일어나고 하죠. 아무튼 그래서 미국은 페이크 뉴스가 지금 큰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가디언이 먼저 오히려 보도를 하고 그 뒤에 뭐 한국 매체라든가 미국 언론이 다시 전했는데 지금 매스게임이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만에 동생 김여정도 그 와이프 바로 옆에서 함께 봤는데 그런데 굉장히 그 연출자를 크리에이터들에게 꾸짖었다고 하잖아요. 사회주의의 모든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내놓지 못했다고 해서 일단 6월 10일부터 그 대규모 그 매스게임이 중단이 된답니다. 보통 가을까지 10월까지 쭉 가잖아요. 그리고 북한에서의 이 매스게임이라는 것은 선동일 것뿐만이 아니라 돈벌이죠. 특히 이제 유럽에서 오는 관광객들 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뭔가를 다시 하겠죠. 이번에는 뭐 미국 말로는 the land of the people 그러니까 맞네요. 인민의 나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김정은 얼굴도 보이고 하는 매스게임을 하는데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 연기도 보여주고 체조도 있고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아무튼 일단 중단은 했다. 다시 이어지겠죠. 티켓도 팔아야지 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다 하면서 노동신문의 또 하나의 주장을 담은 것이 미국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북한의 인내심이 얇아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로 시작을 해서 미국이 셈법을 바꿔라. 그따위 셈법으로 북한과 핵협상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너무나 공정한데 북한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렇지 않다 하고 또 한 번 경고한 것을 지금 미국의 모든 매체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뭐 영어로 번역된 것을 다시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노동신문이 뭐 영어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말로 조선어라고 하죠. 조선어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들어라 하는 얘기예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담화 다 읽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조미 순회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된 6.12 조미 공동성명 싱가포르 회담 때죠. 하노이 회담 때는 회담이 결렬됐으니까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다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고 이를 위한 정책적 용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활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6.12 조미 공동성명이 입증한 것으로 하여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1년간 6.12 조미 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새로운 조미 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전략적 결단을 요구하는 실천적 조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한 것을 비롯하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지난 1년간 조미 공동성명 리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온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 순회 회담에서 미국은 선핵 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이루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의 실책을 범하였으며 이것은 조미 대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었다 하면서 조미 사이의 첫 순회 회담에서 두 나라 순회분들이 직접 서명하신 아직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진 않습니다. 6.12 조미 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그 리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화 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6.12 조미 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조미 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이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역사적인 6.12 조미 공동성명 발표 1도를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보아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으로 되는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이 맨 마지막 문장을 미국의 CNN 방송을 비롯한 매체는 맨 위로 끌어올려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관련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미국의 그 주식 시장이 많이 올라간 그 이유가 이제 멕시코 무역 그 문제에 대해서도 있고 또 이제 특히 그 제로미 파웰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멕시코와 그 관세 전쟁을 하게 될 때는 연방준비제도 차원에서 경제를 안정성 있게 가져가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시카고에서 그 말을 한 것이 증권시장을 굉장히 안심시킨 거죠. 그게 이제 이자율을 내릴 수도 있다 하는 것인데 어제는 제가 그 내린다면은 9월달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6월달이 될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내릴 현재로서는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뭐 기준 그 포인트요. 베이시스 포인트 0.25포인트냐 0.5%냐 그것이 문제로다. 6월이냐 9월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점점 사람들이 무역 전쟁을 하고 관세 전쟁을 하는 중국과 멕시코와 이런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그 연방준비제도를 더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요. 중국, 멕시코뿐만이 아니라 EU와도 인도와도 무역 전쟁을 하고 그러니까 인도도 살짝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러는 것처럼 미국과도 가까우면서도 중국과 손잡는 것처럼 인도 총리도 또 중국과 손잡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방준비제도의 역할이 굉장히 좀 그 커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그 드리고요. 그리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지금 그 멕시코와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민자들 미국으로 오는 사람 안 막아주면은 멕시코 쪽에서 우리가 그 멕시코 물건들 미국에 들어올 때 다 관세를 최고 25%까지 영원히 최악의 경우에 물게 할 것이다 하는 이것을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이 말을 먼저 탁 던져놓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하려면 그 뒷받침할 수 있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있어야 되고 국가 비상사태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그리고 그 행정명령을 뒷받침할 만한 법 같은 것이 있어야지 되는데 지금 대통령은 1977년에 국제 그 긴급 경제 파워 액트라는 게 있답니다. 미국에. 그것으로 관세를 부과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또 이 지금 멕시코 미국에 지금까지 그 법을 이렇게 사용해 본 적도 없고 이민 문제로 인해서 또 멕시코에 사용해 본 적도 없고 하는데 백악관에서는 제대로 자세한 내용을 내놓지도 않고 이게 과연 국가 그 비상사태냐 등등 하니까 공화당은 무조건 관세가 올라가는 건 사람들 주머니에서 물건 살 때 돈을 더 내는 거니까 세금이나 마찬가지다. 개솔린 살 때 개솔린 세금 내잖아요. 뭐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뭔가 세금 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공화당이 굉장히 지금 싫어하면서 민주당은 물론이고 관세와 이민을 연결하는 것은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서 지금 공화당의 오클라호마가 지역구인 제임스 랭포드 상원 의원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다 관세와 연관시킨다. HIV와 기후변화만 빼놓고. 왜냐하면 모든 거 다 이제 쥐렛대를 잡으려고 그러면 관세 부과하겠어 하는데 HIV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돈을 안 쓰려고 하고 그거 없는 일이라고 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거를 어떻게 딱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빼고는 대통령이 다 관세와 연관시킨다 하고요. 버니 샌더스 버몬트주의 상원의원 민주당으로 예비선거 다시 출마를 했습니다. 월마트라는 특정 기업을 딱 집어서 USA 투데이와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가족들이 뭐 수십억 달러도 아니에요. 월마트 가족의 자산은 한 1,800억 달러 정도는 되잖아요. 월튼 패밀리의 자산이 1,800억 달러 정도의 자산이면은 얼만큼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만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직원이 많잖아요. 월마트가 세계에서 가장 종업원 많은 리테일 스토어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직원들이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도 정부 보조를 받아야지 되는가. 공화당은 정부 보조를 해주는 것을 싫어하지만 푸드 스탬프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주택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풀타임으로 일을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회사의 가족들은 1,800억 달러나 자산이 있는데 그래서 버니 샌더스는 빨리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려라. 15달러 해도 하루에 얼마인가요? 한 달에 얼마인가요? 그렇게 해라 하는 것을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런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정부 보조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일하는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 패밀리가 운영하는 회사인데도 이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월마트 대변인도 할 말이 있겠죠. 이렇게 말하네요. 지난 4년 동안 우리 월마트는 최저임금을 7달러 25센트에서 11달러까지 시간당 올렸습니다. 그래서 뭐 월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최저임금만 받는 게 아니니까 평균 시간당 17달러 50센트의 뭐 여러 가지 뭐 베네핏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당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15달러 받는다 하면은 풀타임으로 일해도 살기 힘들죠. 주택 비용 뭐 이런 거 많이 나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좀 중요하네요. 미시건주가 이제 전투 지역이잖아요. 대통령 선거할 때. 미시건 지역에서 민주당의 한 5명 앞서가는 후보 뭐 20 몇 명이니까요. 그 사람들이 누구랑 본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을 하더라도 다 이긴다 하는 내용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의미가 있다고도 볼 수 있고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의 문제이기도 해요. 민주당의 지금 후보들은 전부 내가 예비선거에서만 이기면 트럼프 대통령을 본선거에서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공화당의 예비선거에서도 16명인가 17명인가를 다 이겼잖아요. 그 로열 패밀리인 정치 가문에서의 잽 부시도 이기고 존 케이크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기고 다 이겼잖아요.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이 밀었던 그리고 티파리가 밀은 뭐 테드 크루스도 이기고 다 이기고 그 뒤에도 많은 앞서 퓨 리서치사의 조사의 단어 표현으로는 미스인포메이션 같은 것을 많이 전하는데도 공화당에서 단단한 지지를 받고 있고 하는 것은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을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민주당이 또 진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자주 한다고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건강한 줄 아느냐.
축구를 어렸을 때부터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3단계였잖아요. 우리 축구 최대 강대국이 되겠다 해서 2015년부터 이제 그 유소년 축구팀 뭐 수만 군데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이 축구를 해요. 그리고는 외국인 코치, 지금은 외국인 선수를 귀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뭐 런던에서 자란 뭐 니코 그 야나리스 같은 뭐 이런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거기다가 대고 애국심을 키워야지 된다 하면서 뭐 공산당의 강령 이런 교육까지 다 시키고 돈을 뭐 엄청 주니까요. 엄청 뭐 1억 달러 이렇게 줘도 안 간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중국의 그 축구 강대국이 되는 것은요. 그리고 오늘 유튜브가 뭐 그동안도 조금씩 해왔는데 좀 극단주의적인 채널을 굉장히 많이 없애버린답니다. 예를 들어서 신나치주의, 백인 우월주의, 혐오주의, 인종차별주의 이런 그 비디오를 내려버린다는 건데 유튜브의 미국에서와 한국 유튜브의 기본적인 그 본사와 한국 유튜브의 그 성향이 조금 다르네요. 한국에서 유튜브를 사용자에 있어서 사용자는 한국에서는 그 보수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이렇게 그 한국 밖에서는 뭐 신나치주의라든가 백인 우월주의라든가 이렇게 그 진보보다는 보수 쪽을 더 많이 그 유튜브 쪽에서 규제를 한다고 할까요? 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 관심 있으신 뉴스예요. 치킨, 흰 살고기, 기름 없는 가슴살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치킨, 가슴살이나 붉은 고기나 콜레스테롤 말하자면 심장에는 다 나쁘다 하는 게 영양저널에 미국이요.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렇다고 지금 이제 세 종류잖아요. 그럼 플랜트 베이스만 먹어야지 되는가? 그런 건 아니고요. 기름이 좀 적은 것으로 두루두루 피쉬도 뭐 가축도 고기도 베지터블도 다 all or nothing은 영양에서도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강의